한복놀이단은 한복을 입고 놀자라는 모토 아래 모인 2030 세대의 즐거운 한복놀이 문화 단체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비영리 단체이고요. 한복여행가는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명칭인데요. 한복을 입고 여행하는 활동을 포함해서 한복과 관련된 문화를 영위하고 또 새로운 문화를 기획하는 일을 제가 한번 통칭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복을 입고 친구를 만나러 지하철 계단을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어떤 아버지와 꼬마 아이가 손을 잡고 오르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제가 입은 한복을 보고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 사람은 왜 한복을 입었어?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무슨 행사가 있는 게 아닐까? 저는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이러한 상황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기분 좋은 일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는 저를 보면, 저희 친구들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너무 곱다, 너무 예쁘다. 네,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한복의 전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고 계시지만요. 항상 저희가 한복을 입으면서 이렇게 좋은 경험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이 한복의 편견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벽이 되고 있는데요. 한복을 입고 명동에 한복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나갔을 때입니다. 그때 저희가 캠페인을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분들은 저희를 아주 크게 삥 돌아가시면서 창피하다라는 말에 은어를 내뱉고 가셨습니다. 네. 그래요. 왜 창피할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한복을 입고 있는 저를 보고 이런 말씀도 해주세요. 여러분, 관심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은어를 아십니까? 네. 관심 종자라고 합니다. 네. 자, 관심 종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는 관심 종자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복을 입고 있는 저의 모습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봐주었으면 하거든요. 제 얼굴이 아니라 한복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해주십니다. 무당 같다. 자, 무당은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한국의 제사장입니다. 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복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려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무당이라는 말도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리지는 않아요. 네. 자, 제가 한복을 만나게 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던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왜 한복을 입으세요? 왜 한복을 입으시나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덥지 않으세요? 자,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있어 한복은 어떤 의미일까? 아마 이런 비유가 여러분께 조금 더 다가오실지 모르겠는데요. 항상 옆자리에서 강의를 듣고 있던 친구가 굉장히 달라 보인 적 혹시 있으십니까? 그 친구는 어제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말투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오늘 정말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사용하는 단어, 표현, 말투, 말씨, 손짓, 몸짓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달라 보이는 겁니다. 나를 너무나 설레게 하는 겁니다. 나를 너무나 두근거리게 하는 겁니다. 한복이란 그렇습니다. 저를 설레게 하고 두근거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복은 종류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복의 저고리는 무조건 노란색이고 치마는 붉은색이고 이게 한복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복도 내 마음대로 이 배색을 하고 색깔을 결정해서 만들어서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정말 신세계가 펼쳐졌어요. 그래서 전 정말 제가 원하는 색으로 마음껏 만들어가지고 한복을 지어봅니다. 파란색, 빨간색, 기본으로 해서요. 먹색, 녹색,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저고리도 짧게 해보고 길게 해보고, 여기 반 돌림도 해보고, 그냥 좀 목판 기술로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직접 디자인을 하는 정도의 일명 한복 덕후의 길을 걷게 되면서요. 저는 한복의 신세계를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한복이 많이 생겼어요. 한복 지으러 가서 또 한 벌 맞추고 또 찾으러 가서 또 한 벌 맞추고 하다 보니 몇 벌이 되었게요? 벌써 50벌이 되었습니다. 저는 돈은 없지만 한복 부자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한복을 맞추고 나서 한복을 입고 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어요. 우선 한복 나들이를 갔죠.
여러분 한복 입고 많이 가고 싶어 하시는 곳 궁, 자 이쪽 갑니다. 네, 소풍도 갑니다. 네, 한복을 입고 플래시몹도 해봅니다. 한복놀이단을 통해서 많은 한복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의 한복 덕후 기질을 정말 끌어내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많은 활동들을 일상생활을 한복을 입고 하게 되었어요. 한 1여 년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복이 그렇게 불편하고 입기 힘든 옷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한복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많이 입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복에 대해서 불편하고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1년간의 테스트 기간을 마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한복을 입고 여행을 한번 가볼까? 그래서 저는 멀지 않은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 한복을 입고 30도씨가 넘는 여름날에 여행을 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한복이 덥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요, 일반적으로 많이 입는 한복이 춘추용의 2겹 정도 되는 한복이거든요. 하지만 여름이 더웠기 때문에 저는 콧겹으로 되어 있는 한복을 저고리를 지어 입고 갔어요. 갔더니 괜찮더라고요. 아마 그 정도 온도라면 그냥 일반어도 조금 더웠을 텐데 한복이라고 해서 특별히 덥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것들은 제가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갔던 곳이 이제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저는 한복 여행을 갈 때 잠옷 빼고 다 모두 한복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한복을 입고 소화를 하는데요. 전주에서도 한복을 입고 있는 저의 모습, 그리고 한복을 입고 다니는 제 스스로의 감정이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전 그래서요,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멀리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데요, 이게 서울 북촌 마을, 자, 전주를 거쳐 이탈리아로 한번 가봅니다. 역시 한복을 가지고 전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요. 한복을 입고, 물론 이 배색이나 디자인을 제가 직접 해서 가져갔던 한복인데요. 이 여행기를 갔다 와서 인터넷에 올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한복이 입어야 되는 옷, 전통 옷, 우리 옷, 이것은 알고 있는데 입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건 처음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시도를 해봅니다. 여기는 스페인인데요. 이때는 전통 한복이 아니라 면이나 린넨이라는 조금 더 편한, 살에 닿게 조금 더 부드러운 소재로 만든 한복을 입고 여행을 가게 됩니다.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 옷도 한복이라고 봐줄까? 어떨까? 그런데요, 여기에 여행 갔다 와서 또다시 인터넷에 올린 여행기가 정말이지 대박이 났습니다. 정말 대박이 나서요, 제가 입고 있었던 한복이 또 한복의 기성복도 있었는데 그 업체가 정말 굉장히 많은 옷을 팔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한복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입고 싶은 한복, 정말 열망은 있었지만 그런 한복들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이유에서 지금 우리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갔다 와서 저는 좀 더 추진력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좀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까지 조금 편한 여행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한복을 가지고 조금 더 고생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한복을 가지고 고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복에 좀 더 실용성을 알려드리려면 제가 좀 더 어려운 어떤 난이도의 무엇인가를 해본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던 곳이 네팔입니다. 제가 선택했던 코스는 네팔 히말라야 ABC 코스입니다. 안나푸르나라고 산을 아실 겁니다.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가 4,130m인데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국내에 등산을 좋아하시는 어른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하시는, 그리고 세계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계단을, 정말 끝도 없는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요. 한복이 아니라 어떤 옷을 입었어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올랐습니다. 4,130m 고지에 다다른 순간 전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힘이 들어서도 아니었고요. 고산 증세를 느껴서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네팔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가지고 있던, 그래, 한복을 가지고 등산을 하는 게 정말 기행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시선에 저는 어느 정도 동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네팔 4,130m를 오르는 순간 저는 한복에 대한 장애물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저는 몽골에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우리와 좀 비슷한 얼굴을 가진, 또 우리와 같이 좀 비슷하게 다른 나라에서 좀 많이 침략을 당한, 이제 그렇게 지금도 조금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또 이제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런 곳에 또 우리 조상님들이 또 어려 있죠. 그 곳에서도 여전히 한복은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는 것을 그냥 내가 감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좀 바꿔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편견을 편견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이미지로 바뀌고 싶었어요. 한복을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덥고 불편해 힘들어가 아니라 이걸 보고 즐겁다, 기쁘다, 이것도 굉장히 환상적인 옷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사람들이 생각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한복을 가지고 조금 더 다른 활동을 해보기로 합니다. 한복을 가지고 좀 뭔가를 섞어보고 싶었어요. 아주 재미있는 걸. 그냥 전통적이기만 하는 것은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와인도 먹어보고요. 한복을 입고 패러글라이딩도 한번 타보고요. 한복을 입고 말도 한번 타보고요. 자,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쿨렐레를 가지고 한복을 입고 명동, 보신가, 그리고 인사동, 삼청동에 가서 버스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복을 입고 이렇게 즐겁게 놀 수 있어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사람들도 조금씩 생각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요.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복의 편견을 넘어서서 한복의 즐거움을 더 씌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버스킹 포함해서요. 그래서 한복을 가지고 좀 더 많은 문화를 섞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복 여행가라는 명칭 외에 한번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한번 어떤지 들어봐 주세요. 뭐냐면 한복을 가지고 전통 문화에 다 섞는 거예요. 다른 문화에 섞는 거예요. 우쿨렐레에 섞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거에 섞는 거예요. 그래서 한복 문화 소믈리에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막 섞어보는 거죠. 사실 저는 한복을 알기 전에 굉장히 재미없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직장, 집, 친구들을 만나는 어떤 장소, 정말 재미가 없었죠. 제 머릿속엔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급은 얼마 받지, 이번에 수당을 얼마 나올지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한복을 만난 순간 저의 삶은 180도로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 않았어요. 이번에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눈을 뜨니까 정말 설레어요. 가슴이 뜁니다. 기대가 됩니다. 한복을 입고 하는 모든 활동들이 저한테는 정말 의미롭고 가치 있는 것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지금 생각하시기에 무엇인가 분명히 부조리한 것이 있고 내가 가진 편견이 있고 바뀌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된 아주 작은 활동, 아주 작은 발걸음을 한번 떼보세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발걸음을 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이로. 그것만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변화의 흐름에, 그 변화라는 파도 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제 안에 숨겨져 있던 한복이라는 가치를 발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던 아주 중요한 가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바뀔 겁니다. 항상 굉장히 중요한 건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자,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